내가 집 안 판다고 했잖아. 낙수 씨의 목소리는 차가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서울자가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대기업 부장 김낙수의 견고한 자존심이자 위대한 인생의 마지막 트로피였죠. 그러나 창수형은 폐유 묻은 작업복을 건네며 한번 정식으로 해보는 거 어때? 묻습니다. 대기업 복장 규정 외에는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습니다. 김낙수, 그의 인생에 없었던 후진이라는 단어가 현실의 무게처럼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 불안한 도전을 누가 감히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그런 환경에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낙수 씨의 반문에는 깊은 회의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의 카센터는 먼지 쌓인 좌천지가 아닌 25년 경쟁을 버텨낸 자신을 위한 안식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형의 작업 공간은 달콤한 위로가 아닌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는 새로운 전장이었죠. 익숙한 명암 대신 땀과 기름이 배인 손을 보며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의 정체성은 껍데기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새로운 알맹이를 채워 넣는 걸까요? 집을 지키려는 그의 완강함은 곧 과거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집착이었습니다. 아내 하진 씨의 현실적인 생존 전략은 그에게 배신처럼 느껴졌죠. 가슴속에 묻어둔 위대한 김 부장의 환상, 그것만이 그가 고된 카센터 일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 무렵 땀으로 얼룩진 거울 속에서 그는 문득 낯선 자신을 봅니다. 명품 시계가 없어도, 비싼 정장이 없어도 무언가를 진정으로 해냈다는 작은 만족감을 말입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일의 가치일까요? 아직 대답은 먼지 속에 묻혀 있습니다. 카센터에서 배우는 기술은 그의 영업 스킬과는 전혀 다른 언어였습니다. 고객과의 눈치 싸움 대신 오직 정직한 노동만이 그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쇠의 차가움과 기계의 육중함은 그에게 겸손을 가르쳤죠. 그는 여전히 대기업 부장의 잔상을 안고 현실 속 자영업의 세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길은 단절일까요? 아니면 재탄생일까요? 낙수 씨의 불안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끊임없이 저 멀리 ACT 본사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본사를 떠났어도 그의 신경은 여전히 ACT에 쏠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별한 연인처럼 미련을 버리지 못했죠. 그가 매일 저녁 인터넷 뉴스를 뒤적이는 것은 자신이 떠난 곳에 어떤 격변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곳이 여전히 냉혹하고 비인간적이어야만 자신의 좌천이 정당화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ACT 내부의 조용한 권력 이동은 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신을 내쳤던 백상무조차 벼랑 끝에 몰린 현실. 과연 그 냉혹한 경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의 과거와 현재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ACT의 권력 투쟁은 낙수 씨가 없어도 여전히 잔인했습니다. 백상무의 몰락은 마치 예고된 비극처럼 씁쓸함을 안겼죠. 도진우 부장의 사장님 뵈러 가시죠. 이 짧은 한마디에 담긴 냉혹한 태세 전환. 그것이 대기업 사내 정치의 민낯이었습니다. 충성이나 의리는 현실적인 이익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낙수 씨는 누구보다 그 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경험했던 배신의 아픔이 백상무에게 그대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합니다. 궁지에 몰린 백상무의 전화. 야, 낙수야. 딱 한 번만 도와줘, 제발. 과거 그를 내쳤던 상사의 절박한 읍소였습니다. 낙수 씨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에서 자신의 과거를 봅니다. 임원 승진을 위해 온갖 비굴함과 욕심을 감추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죠, 사내 정치의 본질.
인간적인 관계는 없었고 오직 이용 가치만이 존재했던 곳. 그는 이 부패한 판에 다시 개입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외면하는 것이 도덕적인 승리일까요? 잠시 잊고 지냈던 권력의 달콤한 유혹이 그의 귓가를 맴돕니다. 도진우 부장까지 김낙수에게 손을 내밉니다. 부장님이 꼭 필요한 일이겠죠. 부장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인정의 메시지는 백상무의 읍소보다 더욱 강력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인정받고 싶었던 자신의 실력과 가치. 그것이 마침내 최고 권력 다툼의 히든카드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낙수 씨는 카센터의 기름 냄새를 맡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던 새로운 삶의 가치. 하지만 눈을 뜨자 다시 ACT의 화려한 조명이 떠올랐습니다. 경계선이 희미해집니다.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환상일까요? 과거 그가 이끌었던 영업 1팀의 팀원 권송이. 그녀는 도진우에게 투명인간 취급받는 거 지긋지긋해서 그러는 건데요. 라고 외칩니다. 낙수 씨의 부재에도 ACT의 냉대는 계속되었고 투명인간의 고통은 자신이 겪었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까요? 도와달라는 손길은 결국 그의 자아를 다시 시험하는 시험대였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회사를 떠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요. 백상무와 도진우, 이 두 권력자는 낙수 씨에게 똑같은 것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바로 성공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마지막 기회. 평생을 추구했던 임원승진이라는 달콤한 환상. 그것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가 이 판에 다시 뛰어든다면 서울 자계 대기업 상무라는 더욱 강력한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카센터에서 배우기 시작한 자립적인 삶과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든 여정을 포기해야 했죠. 김낙수는 인생의 마지막 갈림길에서 무거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김낙수 상무님.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름표가 붙은 상무실에 푹신한 의자. 그것은 25년 동안 그를 지탱해 온 환상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도진우의 유혹은 부장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최고의 인정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갈망했던 권위와 성취, 그것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였죠. 카센터에서 닦았던 기름때 묻은 손은 어느새 사라지고 화려한 와이셔츠 소매가 그를 휘감는 듯 했습니다. 그의 내면은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과연 그는 평생의 꿈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상무실의 환상은 단지 타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부터 형에게 밀려 2등이었던 자신의 열등감을 완벽하게 지워줄 마법의 지우개였습니다. 위대한 부장을 넘어 위대한 상무가 된다면 그의 모든 고통과 좌천은 결국 승리를 위한 고난의 서사로 재해석될 터였습니다. 가족에게도 후배들에게도 그리고 그 자신에게도 완벽한 복수를 하는 길. 하지만 그가 나대룡 의사를 통해 겨우 직면했던 내면의 상처는 다시 깊숙이 묻힐 터였습니다. 자아찾기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낙수 씨는 상무실 의자에서 창밖을 내려다봅니다. 25년 전 입사 동기 허태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주차장이 희미하게 보였죠. 그곳이 바로 경쟁의 끝이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자가 추락하는 지점. 그는 문득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권력 다툼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계속될 소모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타이틀은 영원하지 않고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것을요. 두 권력자에게 줄을 서는 것은 결국 경쟁이라는 덫의 스스로 다시 갇히는 셈이었습니다. ACT의 모든 사람이 그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백상무의 손을 잡을지 아니면 도진우 부장의 미래 권력을 택할지. 카센터에 찾아온 옛 부하 직원들은
여전히 그를 부장님으로 대했지만 그 호칭 속에는 복잡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권위 회복의 달콤함과 자아 상실의 씁쓸함, 두 가지 감정이 그의 가슴을 무섭게 후벼 팠습니다. 인생을 가르는 마지막 선택. 이것은 정치적 결정이 아닌 인간 김낙수로서의 존재 이유를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낙수 씨는 상무실에 이름표를 내려놓습니다. 김낙수 상무님이라는 환상이 깨지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을 지배했던 경쟁의 프레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백상무와 도진우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다시 남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은 어쩌면 25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통틀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가치의 허상을 깨뜨리고 진짜 나를 찾는 길, 이제 그의 발걸음은 ACT가 아닌 자신의 새로운 삶을 향해 움직입니다. 결국 백상무는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낙수 씨에게 내려꽂았던 비수처럼 상가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권력과 타이틀의 허상. 낙수 씨는 그를 보며 자신이 내린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합니다. 경쟁에서 이겨 얻는 것이 결국 이 허무함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비로소 과거의 김 부장과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 카센터에서 일하는 낙수 씨의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초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한 가장의 든든함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내 하진 씨는 이제 어엿한 공인중개사. 남편에게 의존하던 가정주부의 삶을 벗어나 자신의 능력으로 가족의 울타리를 함께 지켜냅니다. 남편의 퇴직으로 잠시 흔들렸던 가족은 더욱 끈끈하게 하나로 뭉쳤습니다. 서로의 몫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며 집을 팔아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족의 추억이라는 정서적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아파트는 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출금이 부담되지만 낙수 씨 가족에게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사랑과 끈기로 이뤄낸 성체였습니다. 낙수 씨의 카센터는 제법 잘 됩니다. 형 창수 씨의 도움과 자신의 영업 경험이 더해져 주변에 유일무이한 동네 카센터로 자리 잡았죠. 그는 이제 ACT의 복잡한 보고서 대신 고객의 차 상태를 진단하고 정직하게 수리하는 진짜 일을 합니다. 매달 꽂히던 월급 대신 하루하루 정직하게 쌓이는 노동의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들 수겸은 아버지의 권유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한나와 함께 사업을 일구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김낙수 가족은 이제 누구의 타이틀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영 씨 부부의 핀테크 회사는 무리한 투자 끝에 도산했고 두 사람은 결국 낙수 씨의 카센터에서 일을 배우게 됩니다. 경쟁적인 자본주의 속에서 폼을 추구하던 그들이 가장 기피했던 현실 노동에 뛰어든 것입니다. 낙수 씨는 그들을 보며 연민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겹쳐 보였기 때문일까요? 결국 인생은 타이틀이나 돈이 아닌 자신의 자리에서 끈기를 가지고 버텨내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낙수 씨는 카센터를 자신의 상가에 오픈했습니다. 사기당했던 상가가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절망의 장소가 희망의 터전으로 바뀌는 반전이었죠. 그는 더 이상 서울 자계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 아닙니다. 서울 자가를 지키고 카센터를 운영하는 인간 김낙수일 뿐입니다. 아직 대출금은 부담스럽지만 가족의 끈끈한 힘과 새로운 일의 가치로 충분히 극복 가능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 트로피는 무엇이냐고.